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밤 9시 57분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요. 아침에는 제가 영상 녹화할 때만 해도 좀 굉장히 약했어가지고 오늘도 반등 못하나 하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에서 자연스러운 반등이 일단 나왔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녹화할 때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들 막 플러스 0.7%, 0.5%요 정도 대 상승으로 오늘 마감을 했더라면 오히려 하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더 안 좋았을 수 있겠지만 오늘 오히려 이렇게 선물이 1% 넘게 올라오고 코스닥이 4% 넘게 올라온 걸 보면은 오히려 이런 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하락 보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좋은 그림입니다. 만약에 오늘 뭐 0.5%, 0.3% 요것밖에 안 올라 찔끔 올라갖고 마감했다. 그렇게 된다면 뭐예요? 어떤 하락에 대한 에너지가 제대로 충전이 되지 않고 또 곧바로 또 쏟아져 내려서 또 힘을 축내려는 또 힘을 써버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적당히 올라올 만큼 올라와 줬고 뭐 어쨌든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뭐 조금 더 열려있겠죠. 여기서 조금 더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여기서 곧바로 자빠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위기상은 일단 상승에 대한 목표치 예를 들면은 그 9월 23일 날 9월 24일 날 개파라가면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23일 종가까지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일단 거기까지는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리까지는 쉽게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선물로 치면은 종가가 309.3 자리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 선물로 보면은 한 1292 자리인데요. 뭐 숫자는 뭐 1, 2 정도 좀씩 뭐 차이가 날 수 있고 어쨌든 그래서 아직 반등할 수 있는 반등의 목표치는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 콜옵션을 보셔도 그래요. 콜옵션을 보셔도 3거래일 동안 지금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더 콜옵션이 여기서 상승을 해줘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그림만 보고는 야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서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아직까지 하락 추세 중에 있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한 그림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여기서 아예 뭐 추세적으로 또 반등이 올라와서 막 또 다시 325, 326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다시 재차 303을 깨면서 밀릴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얘가 반등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이런 그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선물 지수 같은 경우 뭐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이미 6월 달에 한번 죽었어야 될 자리에서 무리해서 8월 달에 한 번 더 무리를 했고 그러니까 이미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좀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미 시장 상황 자체가. 또 그리고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뭐 외국인은 매도하고 개인이 다 받아주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시장 분위기 뭐 이런 것도 별로 좋지는 않고 뭐 기술적으로만 봐도 여기 이런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코스피는 큰 요런 박스권, 선물을 요런 박스권 안에 놓고서 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예를 들면 저점을 300으로 놓고 고점을 326으로 놓는 요런 큰 박스권 안에서 8월부터 현재 9월 말까지 2달 동안 요 안에서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다? 지금 300에서 326이라는 박스권인데 보자. 지난번에 여기 고점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네? 그런데 저점은 굉장히 이번에, 저점은 거의 전저점 부근까지 그 한호가 차이로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고점은 많이 낮아졌는데도 고점 낮아지고 저점은 거의 뭐 깰랑말랑하고 이렇다는 얘기는 상승의 힘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겠죠. 일단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다시 325, 326 쪽으로 여기 박스권 상단을 터치할 일은 없겠구나. 여기서 이번에 저점을 한 틱 차이로 지켰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세는 굉장히 약하다면은 이번에는 323이나 322 여기 있는 이 자리도 어쩌면 못 올라올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논리적이긴 할 겁니다. 논리상으로는 그게 맞을 거예요.
물론 논리가 통할지 안 통할지 모릅니다. 요즘에 워낙 지멋대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일단 시장을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언젠가 반등이 한 번쯤 나올 만한 자리이긴 한데, 여기서 단타로 상방을 보는 거는, 단타로라도 상방을 먹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는 거를 안다라고 생각하면 반등 나왔을 때를 기다려서 여기 어딘가 올라왔을 때 위에서 이제 인버스를 잡을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아마 조금 더 좋은 생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생각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일단은 뭐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질랑 말랑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물려도 인버스에, 어쨌든 계속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이제 그래서 위쪽으로는 가능하면 추종하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추종하는 게, 물려도 이제 살아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어설프게 상승 베팅 하다가 물리면은 좀 치명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조건 매매나 이런 거는 아랫방향, 지금 반등 튀어 올라오는 거를 어딘가에서 인버스를 싸게 살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판단은 알아서들 하시는 거고요. 아무튼 뭐 저의 생각은 그렇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변동성 지수 뭐 보시다시피 체크만 하겠습니다. 많이 내려왔죠? 27 박스권, 20일 대충 뭐 20일에서 27 박스권이라 말씀드렸는데, 27 찍고 지금 현재 밀리고 있어요. 밀려야 될 자리에서 건전하게 밀린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장의 그림은 어떻다고요? 미국장의 그림은 빅스가 박스권 안에 딱 가운데서 놀고 있는 상황이죠. 가운데서 반등이 나올랑말랑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는 이미 여기 끝자리에 걸쳐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코스피도 이제 그거를 봐야 될 거예요. 미국이 지금 이 빅스 박스권에서 한 가운데 자리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한국 빅스도, 한국장 변동성도 그 미국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잘 보셔야 되겠죠. 한국 변동성도 미국을 따라간다면, 만약에 뭐 미국을 따라간다고 하면 뭐 23이나 24 정도 어딘가에서 이번에 지지력을 보이면서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겠죠.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력 보이고 안 빠진다면, 다음번에 무슨 일이 생기면 27 넘어가고 최소 뭐 40이나 뭐 80대까지 이 변동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평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뭐 그렇겠죠. 지금까지 중요한 선이 뭐였다? 61선, 그죠? 선물이건 코스피건 뭐 코스닥이건 간에 하여튼 61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3월달 이후로 61선 처음으로 붕괴시켰던 거고요. 붕괴시키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61선 이제 살짝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다음번에는 일단은 뭐 21선 부근이 이제는 확실히 저항의 역할을 하겠구나 정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유출을요. 이평선을 가지고 어떤 매매 기준을 잡으실 분들은 이제 21선이 저항으로 역할을 하겠구나, 21선이 어떻게 내려오고 뭐 어떻게 21선과 주가가 부딪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번에 21선에 만약에 부딪히거나 21선 쪽에서 저항을 받아갖고 내려오게 된다면, 다음번 테스트하는 거는 121선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좀 자리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 목표치가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한국장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자, 이제 미국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상승만 갖고 뭐 한국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 없다, 그죠? 아직까지는 뭐 그냥 하락 중에 반등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는요. 이 정도 말씀드렸고, 그 이제 미국장 보기 전에 저 중국 이런 것도 좀 볼까요? 참고로 참 이번 주에 특별한 일정 없습니다. 이번 주에 뭐 잠시 후에 10시 반쯤에 그 라가르드 그 ECB 유럽 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가 뭐 보라보라 연설을 하긴 하는데, 뭐 보나마나 뭐 열심히 하겠다 그런 얘기일 거고요. 어쨌든 뭐라 하나 좀 내용 정도는 지켜보시고,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 어쨌든 뭐 그다지 뭐 시장에 어떤 그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특별한 거는 잘 없습니다. 수요일 날 미국 GDP 정도가 발표가 되겠다라는 거.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 추석 기간이니까 코스피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뭐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맨날 나오는 미국 그 고용 지표 나오는 거고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별다른 거 없고, 뭐 금요일 날도 뭐 미국장 고용지표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차피 한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쉬기 때문에, 수요일 날 이후로 쭉 쉬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 뉴스는 이제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연휴 직전까지 큰 이벤트는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참 하나 뭐가 있긴 하죠. 요거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긴 한데, 이제 내일 밤 9시 미국 시간으로 29일 밤 9시, 그러니까 여기 한국 시간으로 30일 오전 10시거든요. 이것마저도 한국장 문 다 닫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코스피 코스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뭐 당장은 없다라는 말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어떤 테마주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잘 보시고 알아서 매매하세요. 뭐 친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하여튼 뭐 그런 종목들 알아서 현명하게들 하시는 거겠죠.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보시고요. 어쨌든 아마 요게 어떤 미국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어떠한 재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미국 대선이 실제로 11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과 관련된 사실상 직접적인 첫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이 좀 들었다 놨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 위쪽으로 터뜨릴지 아래쪽으로 터뜨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요 이벤트를 가지고 29일 밤 9시니까 내일 밤 미국장은 이제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두 후보가 뭐라고 하느냐, 뭐 말실수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지수가 제법 많이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장 이런 것도 좀 잠깐 좀 체크만 해볼까요? 중국도 뭐 연휴 직전입니다. 어쨌든 한국은 이번에 반등이 좀 제법 강하게 나왔잖아요. 오늘 그래도 왜냐하면 하락한 것도 커서 반등폭도 좀 나왔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반등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중국 본토 상해는. 그래서 지금 중국 상해 같은 경우는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가 깨졌다, 그죠? 여기 전저점 자리 여기 붕괴됐죠. 여기 요 자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자리 붕괴되면 보다 하락 N자 가능성, 목표치가 아래쪽으로 더 뻥 뚫리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지금 중국장의 넥라인은 사실상 여기 있는 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상해종합 기준으로 지금 여기가 갭상승해 갖고 마지막에 5% 올랐던 자리가 요 날이거든요. 7월 6일 날 나왔던 이 양봉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7월 6일 날 이후로 지금 사실상 9월 말이니까 3달 동안 요 위에서 놀았어요. 이 선을 지키면서.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여기를 지켰어야 되는데, 이번에 여기 있는 저점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이거 다시 못 깨고 요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이 아래쪽 여기 있는 이 지지선이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중국장 같은 경우도 여기가 넥라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큰 거죠. 3달 동안 머리 부분을 만든 거죠. 여기가 어깨 어딘가가 뭐 될 거고, 하여튼 이 부분이 이게 팔이 될 거고, 이 부분이 몸통이 될 건데, 아무튼 뭐 거대한 측면에서 여기가 이제 넥라인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넥라인이 이제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 물론 뭐 미국장이 올라온다면 잠시 또 살아날지 모르겠지만은, 연휴 기간 동안에, 추석 동안에,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그림이 연출되고 있다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점도 자꾸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고요, 그죠? 고점도 눈에 띄게 낮아지잖아요. 여기 이런 부분들 보시면. 그래서 중국장, 미국도 넥라인 붕괴 이렇게 됐는데 중국도 위험하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전종합도 뭐 그림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자리, 지금 여기 넥라인 부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전종합도 오늘의 종가가 넥라인 정도라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붕괴시키면은 이 아래쪽으로는 별다른 지지력이 없다. 제가 달러 인덱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급등하고 폭등한 이런 자리는 그다지 어떤 다음번에 다음번에 이쪽으로 내려올 때 그다지 지지력이 없습니다. 그다지 지지력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력이 생기려면 이렇게 많은 공방을 펼치면서 주가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자리는 굉장한 지지력과 굉장한 저항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어떤 격전을 펼쳤잖아요. 몇 달 동안.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격전이 없었죠. 이건 일방적으로 이거는
콜콜콜콜콜콜 하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상방 하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 자리 톡 붕괴시키게 되면은 대붕괴도 있을 수 있다. 제법 많이. 이런 점들 생각해 놓으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야 이제 좀 넥라인에 대한 어떤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도 잠시 점검을 해보자면요. 여러분들 이 홍콩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맛이 갔죠. 그 홍콩 보안법이란 이슈도 있고 이건 나라 자체에 악재가 있다 보니까 나라라고 표현을 할 수 없나 어쨌든 그 악재가 있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그 전염병 직전 고점이죠. 여기가 전염병 때 최저 저점이고 반등 절반 조금 넘게 올라왔죠. 다른 중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이 고점 넘어가 있는데 얘는 그냥 반 정도 올라오고 여기서 끝났죠, 그죠? 그리고 나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죠. 예,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크게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뭐 유명한 어떤 펀드 매니저 있죠. 이런 중국 하방에 베팅하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 아저씨가 있다는데 홍콩 붕괴에다가 뭐 큰 돈을 베팅해 놨다고 그런 얘기 들리긴 들리는데 아무튼 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래간만에 중국장 추석 전에 한번 살펴본 거고요. 달러 보고 이제 미국장 보고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 자 한 번쯤 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어줘야 되는 게 더 멀리 가고 싶으면 쉬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여기 중간 자리 저항이 있구나. 여기 이날 저점 이날 자리가 어떤 저항이 되겠구나. 여기서 지금 오늘 밀리고 있죠. 현재 0.3% 정도 밀리고 있는데 뭐 이 정도 밀린다고 해서 야 강달러에서 다시 약달러로 가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여기서 다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고점과 고점 연결하면 이런 추세선이 나오잖아요. 이걸 극복하면서 지금 시세가 나온 건데 다시 이런 식으로 눌렸다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뭐 94 위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달러는 앞으로도 강할 가능성이 일단 뭐 높을 것이다. 이 정도 일단 보면서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고요. 뭐 아무튼 지금 달러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긴 중요하거든요. 달러도 지금 조정 나올 때도 조정 나오는 겁니다. 뭐 대충 뭐 상승행자의 목표치라든가 뭐 기간 목표치라든가 이런 것도 얼추 찾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일단 뭐 쉬어가는데 쉬어가는 거다.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뭐 일단 드릴 말씀이 없죠. 얘가 이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어디까지 내려오고 어디서 다시 반등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림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오를 만큼 일단 올랐고요. 조정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추세 전환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94 넘어가면은 일단 위쪽으로 추세 전환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락 추세 뭐 이런 건 다 일단 극복이 됐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고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렸고 미국 주식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차원에서 제가 일종의 분봉 차원에서 지지와 저항 라인 많이들 그어드렸죠, 지금까지. 그래서 분봉 단위로 해서 자세한 자리들은 이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예전에 말씀드려놓은 거 있으니까 예전 거 참고하시고요. 뭐 큰 그림만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만. 미국장 넥라인 어디다? 3230 정도 된다. 일봉상 여기를 장대음봉으로 깨고 내려가야지 넥라인이 붕괴되는 거다 말씀드렸고요. 나스닥 100, 나스닥 선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 1935 분봉에서 1935인데 어쨌든 일봉상으로는 1900이에요. 대충 봐서 1900짜리를 장대음봉으로 크게 붕괴시키면서 내려오는 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넥라인이 붕괴되고 아래쪽으로 깨지는 거다. 아직까지는 S&P고 나스닥이고 둘 다 어떤 분봉상으로만 깼다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깼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요. 깼다가 올라왔긴 했지만 일단 깼었다라는 자체가 일단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일단 하락에 대한 어떤 목표치들은 채우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반등할 때 모습을 보시면 최대한 4거래일 정도까지 올랐던 이런 기록이 있긴 있네요. 그죠? 나스닥 4거래일, S&P 4거래일 정도 반등이 나왔던 이런 모습이 있긴 있으니까 오늘 현재 저점 나오고 난 3거래일째니까 뭐 조금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평선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도 똑같습니다. 한국장하고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60일선 처음으로 깼었잖아요. 드디어 나스닥이고 S&P고 60일선을 이번에 깼는데 60일선 깨고 나서 이제 다시 21선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나스닥은 21선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데 21선이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반등이 어디 정도까지 올라올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 그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넥라인을 한번 붕괴를 팍 시켰다가 지금 올라오는 미국이기 때문에 다시 뭐 이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림은 논리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똑같죠.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상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튀어 오르면은 어디서 인버스를 싸게 사볼까를 고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어쨌든 큰 박스권, 뭐 위쪽으로는 11,530 요 정도, 아래쪽으로는 1,900 이렇게 박스권 안에 놀고 있고요. S&P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보면은 3,230에서 그 3,420, 요 정도에 이렇게 큰 박스권 놀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자세한 지지와 저항은 뭐 분봉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변동성 지수 뭐 굳이 안 봐도 괜찮겠죠. 아침에 말씀드렸으니까 특별한 변화 사항 없고요. 특별한 변화, 뭐 특별한 변화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한데 어쨌든 말씀드릴 게 있긴 있네요. 그죠? 어제 빅스가 7% 빠졌었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반등하면서 빅스가 7% 폭락했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빅스가 S&P 빅스가 25를 지지하네. 이런 움직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25를 지지하는지 여부 잘 보십시오. 현재로서는 이렇게 아랫골이 달고 다시 쭉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 걸 보면 이게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 잘 보십시오. 빅스가 계속 25를 지지하는지 여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스, S&P 빅스. 나스닥 변동성은 조금 좀 그림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얘도 뭐 34가 됐든지 아니면 뭐 33이 됐든지 여기 어딘가를 지지하면은 얘도 여기 어딘가를 지지하는지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빅스가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박스권 중간쯤에서 얘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 다음번 목표치는 이 위쪽까지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 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